통일 시대를 열어갑니다. 한민족 방송 통일전망대가 하나된 한반도를 그려봅니다. 김준석 앵커의 진행입니다. 네, 이 시간 먼저 통일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일 비용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군비 감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남북 간의 군비 지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겠습니까? 네, 물론 이걸 수치로 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전반적으로 볼 때 남북 간에 지금 무력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지금 남한하고 북한을 따로 놓고 본다면은 혹시 남한이 좀 모자랄지 모르지만은 그 균형을 이루는데 지금 남한은 미군하고 같이 동맹을 맺고 있고 북측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스스로 지탱하기 위해서 많은 군비를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굶어 죽더라도 그건 둘째고 우선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군비를 최대한 지금 지출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남측에서는 지금 오랫동안 대략 한 GDP의 한 3% 정도로 네. 이제 군비로 지출해 오고 있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통일 후 소득 조정 기간에는 군비 지출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네. 통일이 된 다음에는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비 지출을 하는 것보다는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최대한 한다면은 이걸 궁리를 해보니까 일본이 2차 대전 후에 지금까지 자위대 명목으로 해서 자기네들 GDP 한 1% 수준에서 쭉 지내왔습니다. 미국의 협조를 받으면서. 네. 바로 그렇게 한 거가 일본이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발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통일이 된 다음에 그 10년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우리 GDP의 1%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거 그런 선에서 그리고 이거는 물론 우리 일방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주변의 열강들하고 같이 협력을 얻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정도까지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네. 가능할까? 또 네. 하나는 네. 안보 측면에서 볼 때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이 생각을 점입니다. 할 수가 있죠. 이제 우선 단순 논리로 한다면은 통일이 되면은 우선 국경선이 더 길어지는데 어떻게 네. 군비를 줄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게 아니고 통일이 된 다음에 우리가 안보를 군사력을 증강해서 지킨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군 내부를 지키는 그 지탱하는 힘도 있지만은 외교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모든 거를 이 군사력, 무력으로 해서 이걸 지탱해 나갈 생각을 하면 이거는 방향이 틀리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외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죠. 네. 강화해야 네. 된다. 네. 외교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가 과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부터 연장선상에서 통일 후 10년 지난다면은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도 우리가 내다보면서 저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이 다자 안보 조약을 통해서 그렇게 크게 대립하는 상태에서의 군비 지출이 아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보가 보장되도록 하는 이런 구도로 우리가 서서히 착실히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전부 무력으로 해서 지탱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결국 이 부분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통일이 되더라도 어느 면에서라도 각각 자기 나라에 해롭지 않다. 통일이 되면은 같이 협력해서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자꾸 주입을 시켜줘서 그래서 이제 협력하는 관계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런 쪽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반도 주변 환경의 변화도 이제 고려돼야 할 것이고 예. 어떻습니까? 한시적으로 1% 선으로 유지한다. 예. GDP에. 예. 군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혹시 예. 반발 얼른 얼핏 생각하면은 반대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네. 그리고 군부에서도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도 지금 지출하는 정도는 지출이 돼야지 나라가 더 커졌는데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건가 통일 후고 10년 동안에 할 일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군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어제 국방대학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하나 메일을 주셨는데 페이스북에다가 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을 주고서 독후감을 거기 생도들 전부 연관급이니까 뭐 중령 이상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독후감을 내라고 그랬더니 반응이 좋았다. 네. 이런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젊은 지휘관들이 보기에 1%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그 군의 행력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통일로 가면서 더 큰 데로 나가면서 그리고 각자 해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런 결과가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직업군인들한테는 조금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걸 이제 제가 그걸 전개를 해놓은 겁니다. 네. 예.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직업군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직업군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은 또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군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의무적으로 병역 의무를 위해서 이제 가서 병역 의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직업군인으로서 이제 국가 방위를 위해서 정말 나라에 충성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 그런 네. 층이 있는데 그런데 이 직업군인으로 있는 분들은 통일이 된 후라도 조금도 지위 변동 없이 그대로 이제 그 지위를 유지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다만 그 밑에 국민 개병제로 해서 이제 군에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직접 군을 자기 직업으로 택하는 사람이나 이제 가게 하는 이런 형태로 하면은 지금 현재 군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그 위상이 조금도 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커지게 돼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저쪽 북쪽까지도 전부 하나의 틀 속으로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군에 몸담고 있는 분들뿐 아니고 예비역으로 된 분들 네. 이런 분들까지도 전부 나와서 같이 협력을 해서 모든 하나의 커다란 틀이 제대로 틀이 잡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상이나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가 조금도 더 약화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성을 갖게 된다 하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되면은 군부에서 이걸 나쁘게 생각할 일이 없고 그리고 이거를 심층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바로 이 연관급 생도들도 이건 우리가 끌려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병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네. 네. 그래도 통일 이후 상당 기간의 북측 지역에는 군조직, 이제 새로운 군조직이 되겠어요. 지금의 군조직이 북한 군조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군조직이 뿌리를 내려야 할 텐데 이 문제는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단일화됐으니까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해서 얼버무려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이건 될 수가 없는 게 더군다나 이런 군계통이라는 건 철저한 이 체계가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거는 모든 거를 그 군 체계가 지금 남한에 있는 그 군 체계가 그대로 체제를 갖추도록 이걸 해나가야 되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이 군의 지휘관급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예편시켜 가지고 모두를 다 예편시켜서 이 직업을 새로 갖도록 재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개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가 본인한테도 좋고 사회적 안정을 봐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맨 하부 구조 이거는 이제 사상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네. 새로운 통일 국가에 충성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로서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군의 하부 구조로 해서 전부 같이 이 군을 구성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상부 구조는 남한 체제의 남한 인력 그리고 그 하부 구조는 적어도 그 일정 기간 동안은 북측의 청년들 그동안의 북측의 청년들은 사실 다른 생산성이 이렇게 높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좋은 서로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상부와 하부 구조를 바꿔나가면서 모병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통일 리포터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였습니다. 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